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의 김보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TKG 세션부터 저녁에 이제 TKG 이후에 있는 TAP 101 세션, 그다음에 내일 TAP 201, 그다음에 실습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애드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인프라 팀과 그러니까 운영팀과 개발팀에 있어서 약간 업무 간의 조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고객사에 제공한 자료긴 한데 좀 전체적으로 로드맵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 자료일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인프라 준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시는지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굳이 멀티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들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인프라 준비를 디자스터 리커버리 등등을 고려한 설계를 미리 갖춰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실 텐데 이때 저희 TKG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넘어서 좀 더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에 있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도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클러스터 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아리아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탄주 서비스 메쉬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만약에 멀티클라우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 제가 이따가 잠시 데모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멀티클러스터를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넘어서 정책 관리라든지 클러스터의 보안 관리라든지 백업,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관리 기능이 그 다음 단계에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순서 자체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운영 측면에서도 CI/CD를 자동화하기 위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때 CI/CD 자동화에는 기도수를 적용한다든지 혹은 보안 기능을 함께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컨테이너 보안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저희 보안 솔루션이 탄주 제품은 아니지만 따로 있습니다. 카본 블랙이라는 제품이 따로 있고 이제 이미지 자체의 보안에 대해서는 또 VM웨어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는 제품이 있어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내일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로드맵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제 탄주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딥다이브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가장 저희 기본이 되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입니다. 이번 세션은 좀 더 이론적인 거 플러스 데모도 일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젠다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먼저 TKG 저희가 이제 구성할 환경 간단하게 살펴보고 TKG 클러스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CLI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리소스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생성하는지 등등을 제가 데모로 간략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탄주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NSX ALB라는 제품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4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좀 더 UI적으로 분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물리 LB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LB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확장성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배포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를 일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컨투어나 프로메테우스 그래퍼나 이런 것들을 VM웨어에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좀 더 패키지 형태로 쉽게 설치를 해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클러스터 삭제, 그 이후에 클러스터 관리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한 일부 데모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 실습하게 될 TAP는 이제 TKG 클러스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꼭 TKG여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탄주 제품을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TKG 위에 TAP를 실습하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따로 리모트 데스크탑을 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환경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유저가 RDP를 통해서 점프호스트 우분투 VM에 접속하게 되고 이제 내일은 각자 1번부터 10번까지 부여를 받아서 실습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와 워크로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는 이제 워크로드 클러스터들을 생성하기 위한 관리용 클러스터, 이름 그대로 관리용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워크로드 클러스터의 일부가 이제 TAP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그냥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Sphere 화면을 간략하게 보시면 이렇게 vSphere 화면이 있고 지금 점프호스트에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NSX ALB라는 저희 로드 밸런싱 VM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 밑에 다시 VM 형태로 사용하시게 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쭉 올라가 있는 것은 아마 내일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vSphere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7점대로 저희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통해서 관리를 할 때 제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는 진짜 관리용 클러스터예요. 처음에 이제 로그인 단계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탄주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서버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1번이 있어서 1번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1번이 만든 클러스터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이 만든 워크로드 클러스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클러스터들을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하나가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몇 개 하고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몇 개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스펙에 따라서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어느 정도까지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혹은 이제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개발자마다 이제 하나씩 주시는 회사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다른 클러스터를 생성하거나 혹은 이제 얘네들을 클러스터 몇 개를 묶어서 그룹 형태로 관리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것은 이제 조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번 휴식을 취하고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이고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워크로드 클러스터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피닙드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로깅,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 컴포넌트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포트까지 포함해서 제공해드리는 오픈소스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노보이 이런 것들은 탄주 미션 컨트롤에 이미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귀찮게 막 CLI 쳐서 우리가 백업을 하고 아니면 클러스터를 검사하고 이럴 필요 없이 미션 컨트롤에 자체적으로 기능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버튼 클릭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주는 단순히 이렇게 제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술적으로 다양한 오픈소스까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다른 타사에 비해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 제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점프박스라고 부르는 그냥 이제 이 안에서 CLI를 실행하기 위한 우분투 VM이죠. 이 안에서 클러스터의 스펙에 대해서 일종의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클러스터 플랜이라고 하면은 뭐 데브라든지 프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개수, 워커 노드의 개수를 고려해서 데브 프로드를 고르게 되고요. IaaS 인포 같은 경우는 이제 vSphere 사용하실 테니까 vCenter 이런 정보들을 함께 넣어주게 됩니다. 또 클러스터 인포 이제 VIP라고 해서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거를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벌추얼 IP 대역을 쓰시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리소스의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를 얼마 정도 사용할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죠. 이런 것들을 문서 형태로 작성한 다음에 탄주 클러스터 크리에이트 F 그다음에 파일 이름 입력하게 되면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먼저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생성한 뒤에 얘를 이용해서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고 이때 vSphere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클러스터까지 함께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오른쪽에 있던 오픈소스랑 동일한 아이콘입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그레스와 CNI를 위한 부분들, 또 이제 당연히 이미지 관리하실 테니까 하버도 이제 저희가 리딩해서 개발하는 오픈소스고요. 이들을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그냥 프로비저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관리를 함께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탄주 미션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좀 효율적인 부분이 많고요. 사실 이러면은 이게 사스라 보안적으로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프록시를 연결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온프렘 버전도 출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탄주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겠고요.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계정 인증 권한 관리 이러한 부분이 될 텐데 당연히 외부 LDAP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뭐 피닙드, 덱스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한다. 뭐 구성이 이러한 단계도 이루어진다 라고 있는데 사실 그냥 참고용으로 넣어놓은 그림이고요. 막상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파일에다가 LDAP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접근하실 때 그 LDAP 정보를 사용해서 권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인데요.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CNI, 그 다음에 레이어 4, 레이어 7에 대한 것들이 그와 같은데요. 먼저 CNI는 East to West, 그러니까 파드와 파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 노스 사우스 트래픽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면서 파드와 파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CNI도 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경우에 안트레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칼리코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NI 기본적인 옵션이 있다라는 것과 이제 L4, L7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NSX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 아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비라는 제품이 L4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쿠버네티스 서비스 타입 로드 밸런서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아비에서 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따 UI도 잠시 보여드릴 텐데 아비에서 이 사이에 이제 트래픽이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로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벤트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UI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캡처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비를 사용했을 때 큰 장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아비 엔터프라이즈까지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L7까지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아키텍처로 넘어가게 되면서 좀 더 HTTP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 L7 아비의 L7 기능을 이용하실 때 컨트롤에 비해서 좀 더 제공되는 내부 알고리즘의 효율성
플러스로 이런 분석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비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HA 프록시나 NSXT를 이용한 로드 밸런싱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 방법 알아보기인데 이거를 사실 처음에 같이 실습을 할까 하다가 데모로 하는 걸로 제가 변경을 했고요. 뭐 클러스터 파일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 예를 들면은 LDAP이나 OIDC에 대해서 얘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접근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룹 서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입력하게 되고요. 또 vSphere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vSphere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은 CPU와 메모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I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스케일링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vCenter 화면에 들어온 것이고요. 이제 내일 실습하시게 될 환경도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3개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 이제 점프박스가 1번부터 10번까지 내일 사용하실 부분이고 이제 밑에 보시면 TAP 풀 클러스터 얘네가 쭉쭉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플레인 하나에 워커 노드 3개의 스택으로 인당 하나씩 구성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다 VM 형태로 클러스터들이 올라온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당연히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vCenter는 그냥 vCenter 화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프박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먼저 클러스터 컨피그 파일을 만들 텐데 네, 먼저 이제 이 점프박스에 들어왔는데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탄주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지금은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1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컨피그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에 이게 화면이 약간 깨지는데 TAP MGMT 01 이게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제가 사용했던 파일이고요. 뭐 나머지 워크로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파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실습하기 전에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네. 이러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았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바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파일로 만드셔도 되지만 저희가 UI로 생성하는 옵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SH 키 정보라든지 뭐 유저네임 이런 것들을 사실 입력을 하려면 힘드니까 UI로 함께 만드실 수도 있고요.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탄주 클러스터 create f 한 다음에 testwork.yaml 이렇게 입력하면은 바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 클러스터를 함께 조회하고 싶다 하면은 탄주 클러스터 리스트라는 명령어로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조금 깨져서 지금 한 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생성한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만약에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까지 보고 싶다 하면은 include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굉장히 명령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명령어 잘 모른다 하면은 헬프 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CLI, 탄주 CLI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몇 가지 보았고요. 여기까지 이제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을 보았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따가 잠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탄주 클러스터 스케일하고 워크로드,
컨트롤 플레인 몇 대, 워커노드 몇 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클러스터 확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클러스터 IP를 받아올 때 저희가 DHCP를 통해서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DHCP, 이 대역에서 이제 클러스터들을 만들어라 라고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IP를 할당받아서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다시 스케일 다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때 이제 저희는 업스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가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편리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러면은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가능하고요. 롤링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해서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나 찍어왔는데 이제 서비스가 하나 떠 있을 때 얘를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얘가 과연 중단이 되느냐 이러한 데모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서비스 올라와 있는 헬로월드라는 간단한 서비스가 있고 얘를 이제 계속적으로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비스가 떠 있는 모습을 왼쪽에서 커맨드로 확인하고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같은 서비스고 환경 자체는 이제 AWS에다가 TKG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탄주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워크 클러스터 이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해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새로 고침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죽지 않고 계속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때도 있어서 언제든지 좀 낮 시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걱정 없이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탄주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쿠버네티스 버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버전 자체가 쿠버네티스 버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TKG 버전 1.6에서는 쿠버네티스 버전 뭐뭐뭐를 지원하고 보통 N-2라고 부르는데 최신 버전이 1.25다 하면은 1.23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쿠버네티스 버전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0.4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영상이 조금 길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생성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 실습을 같이 하게 되면은 생성하게 된 클러스터 안에서 직접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배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건 사실 기본 쿠버네티스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실 때 당연히 이제 kubectl apply 명령어를 동일하게 바닐라 쿠버네티스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서비스를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배포를 했다 하면은 이제 NSX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 안에서 배포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관리와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NSX ALB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한 로드 밸런서인데요. 탄주에 기본적으로 L4에 대해서 에센셜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엔진이라는 밑에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실제 역할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들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엔진이 액티브, 스탠바이 이런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서비스 로드 밸런서는 이제 베어메탈이나 vSphere나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컨트롤러가 중앙 집중적으로 정책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이 서비스 엔진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엔진은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 1번을 여기다가 주고 그룹 2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엔진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로드 밸런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비스 엔진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그룹을 추가해서 확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또 이제 단순히 로드 밸런서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러한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 대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텔리전트 와프,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혹은 컨테이너 인그레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환경 같은 경우는 베어메탈, 가상머신, 컨테이너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이제 분석 기능, 자동화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좀 탄주와 연관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이 있겠는데요. 고급 분석 기능을 통한 신속한 문제 원인 파악,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 기능이 좀 자세해서 아무래도 성능 이슈나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약간 작긴 한데 이제 시간대별로 트래픽이 어떻게 감지되는지 얘가 분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몇 초의 타임스탬프에는 이제 get을 통해서 어떤 리스폰스를 받아왔고 듀레이션은 어느 정도가 걸렸고 또 그 전에는 어떤 마찬가지로 어떤 리퀘스트를 받았고 리스폰스가 어떤지 듀레이션이 어떤지 이러한 로그를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디도스 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가시성,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냥 시간대별로 단순히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 투 엔드 응답 시간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용자부터 이제 로드 밸런서를 거쳐서 서버를 거쳐서 앱까지 이러한 전반적으로 응답 시간을 관찰하고 이때 각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APM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APM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APM에서 제공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 성능 매트릭도 제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L4부터 L7까지 전반적으로 보안까지 플러스된 부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초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L7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네트워크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M하고는 약간은 좀 결이 나서. 네. 그래서 보안 기능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L3, L4에 대한 파이어월을 통해서 디도스 프로텍션을 한다. 혹은 암호화에 대한 부분, 사용자 인증, L7에 대한 파이어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가시성과 보안 통찰력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프는 정확하게는 우리 그 웹방화벽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웹방화벽은 이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전용 장비라서 당연히 퍼포먼스나 기능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이제 완전히 그 수준으로 1대1 비교하기 힘들고요. 여기에 왜 이제 와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결국에 이제 L7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웹방화벽 L7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베어메탈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은 주 타겟팅이 VM이잖아요. 저희 VM 환경에 올라와 있는 VM 대상으로. 근데 그 말씀하신 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관문의 위치에 있잖아요. 모든 트래픽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스콥이 다른 거죠. 책임지는 범위가. 이제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옛날 버전 그림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더 개선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비의 벌추얼 서비스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벌추얼 서비스에 대해서 SS의 서티피케이트 정보, 그다음에 TLS 버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스코어에 대한 정보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프로토콜에 대한 점수.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뭐 사이폰 수트가 만약에 점수가 낮다 하면은 여기 경고 표시를 줘서 좀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점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디도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은 L4에 대해서 지금 어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L7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좀 더 보안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아비의 장점 중 시각화적인 부분의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관찰, 분류, 보안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커넥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사이에 라운드 타임 트립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아비까지 접속을 할 때 어떤 IP를 통해서 어떤 로케이션에 접속을 했는지 또 이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에러 코드나 리스폰스 코드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UI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좀 더 물리 LB에 비해서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좀 이벤트 같은 데서 이상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가시성이다 혹은 태그 정보로 트랜잭션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비를 통해서 이렇게 L4, L7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패키지 일부 이거는 오픈소스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때 인증서에 대한 부분이 좀 사용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소트 매니저라는 패키지를 이제 저희 오픈소스지만 패키지화해서 저희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에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증서와 인증서 발급자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리소스 유형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좀 더 갱신하거나 획득하거나 사용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고요. 많이 쓰시는 레츠 인크립트 뿐만 아니라 해시코프 볼트 이러한 다양한 소스의 인증서 발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이용하시고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TAP를 사용하실 때 인증서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함께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소트 매니저를 설치를 하시고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인증서를 어느 정도 관리해주기 때문에 인증서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함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컨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인그레스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L4에 대해서 아비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L7에 대해서는 뭐 아비를 사용하셔도 되고 컨투어라는 기본적인 오픈소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그레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URL에 뒤에 패스에 따라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컨투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레인을 인보이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넥션 손실 없이 부하 분산을 편리하게 해드리고 있고 정책 자체도 라운드 로빈뿐만 아니라 뭐 웨이티드 리스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이제 가장 요청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보내준다 이러한 알고리즘 혹은 랜덤 알고리즘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컨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좀 가장 뭐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VM웨어 기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좀 더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는 뭐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도 VM웨어에서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림도 하나 넣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패키지로 깐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컨투어를 배포하는 그런 코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하나 직접 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코드에 대한 툴을 VM웨어 독스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뭐 얘를 기반으로 이제 패키지를 배포하게 됩니다. 만약에 컨투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저희가 제공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셨을 때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삭제 이것도 원래 제가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삭제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해요. 클러스터 딜리트라는 명령어만 한번 입력하시면 되고 이렇게 CLI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프로비저닝부터 스케일, 삭제 이런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주 미션 컨트롤 부분인데요. 아까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모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보셨던 화면이죠.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한다 라고 하는데 멀티 클라우드를 꼭 써야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실제 저희 고객 사례를 봤을 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단일 클라우드 혹은 vSphere 온프렘 환경만 사용하더라도 점점 이제 더 많은 클러스터를 활용하시게 될 거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점점 더 작게 쪼개고 컨테이너를 작게 쪼개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클러스터의 개수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을 CLI 기반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탄주 미션 컨트롤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부분에 대한 것 당연히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기능을 보자면은 많이들 이제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중 하나가 벨레로를 활용한 백업과 리스토어 기능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전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만 있다. 그러니까 얘를 백업하면 된다 해서 그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죄송합니다.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특정 레이블에 대해서만 백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클러스터가 삭제되고 다시 복구가 됐을 때 이제 서비스가 그대로 복구되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이때 복구를 할 때 단순히 같은 클러스터에서 복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클러스터에서 이 백업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복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마이그레이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벨레로 자체가 오픈소스로도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쩌면 쓰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노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클러스터에 대한 일종의 CIS 벤치마크 이런 거를 기반으로 체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CIS 벤치마크라는 것도 있고 컨포먼스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의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해서 우리의 클러스터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워닝 레벨인지 아니면은 진짜 크리티컬한 레벨인지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이나 서비스 메쉬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TKO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아리아 혹은 탄주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TMC에서 이제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인스톨링 패키지라고 있는데 헬름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들 패키지를 관리를 하실 텐데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패키지들을 묶음으로 제공하고 있고 좀 더 편리하게 클러스터에 바로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UI적으로도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따 데모로 보여드릴 내용인데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기도스 기반으로 클러스터의 설정에 대해서 많이들 관리를 하실 텐데 만약에 Git 레파지토리에다가 내가 배포하고 싶은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정의했다 하면은 이제 TMC가 얘를 자동으로 5분에 한 번씩 싱크업을 하면서 이 파일이 내 클러스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네 하면은 이제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 최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데모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화면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인테그레이션으로 탄주 옵저버빌러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텍션, 백업과 복구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노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는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컨트롤 플레인 하나에 워커 노드 3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워크로드라고 하면은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레플리카 셋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헬스 상태라든지 얘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올라가 있는지 등등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의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 컨포먼스 테스트와 CIS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백업을 하고 다시 리스케줄을 통해서 복구를 하는 부분 그런 것도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클러스터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슷한 클러스터들을 묶어놓는 경우를 이제 운영 쪽에서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비슷한 기능들을 가진 클러스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바이더의 클러스터들이 이 웨비나라는 묶음에 들어있고요. 워크스페이스라는 경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묶어놓은 것인데 쿠버네티스에 이제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놓은 네임스페이스가 여러 클러스터에 있다 하면은 걔네들을 다시 묶어서 관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클러스터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얘네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모습이고요. 액세스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러스터의 묶음 혹은 네임스페이스의 묶음 단위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 관리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정책, 또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관한 정책, 네트워크 인그레스, 이그레스에 대한 정책, 혹은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너무 많은 리소스가 할당되지 않도록 하는 쿼타 정책, 혹은 이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는 커스텀 정책 등등 이렇게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포하고 권한 관리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vSphere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거고요. 이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는 따로 배포를 해서 TMC에 붙여놓은 상태이고 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하게 되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클러스터 이름 당연히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SSH 퍼블릭 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성을 해놓고 여기다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클러스터를 어떤 네트워크와 연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밑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하게 되고요. 쿠버네티스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탄주 버전에 따라서 일부 제공되는 버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소스 풀을 어떤 거를 사용할지 이거는 약간 vSphere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얘네를 어디다가 넣어놓을 것인지 vCenter에 어디다가 넣어놓을 것인지 세팅을 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것까지 설정을 한 뒤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몇 개, 워커노드를 몇 개 할당할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미디엄 사이즈로 세팅을 한다라고 입력을 했고요.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바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클러스터가 다 배포가 되었고 클러스터 생성 상태도 마찬가지로 CLI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업데이트 중인 것도 있고 러닝도 있고 생성하고 있고 네, 바로 러닝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금방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탄주 클러스터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계속 워치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러닝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UI에서도 동일하게 이 배포되는 것을 레디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왼쪽에 있는 Create Cluster라는 버튼을 눌러서 쭉쭉쭉 세팅을 해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시켰는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를 붙이고 싶다 하면은 Attach Cluster라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CLI를 통해서 만드는 거랑 이거랑 사실 메커니즘 자체는 동일한데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UI를 통해서 만들 때 아무래도 CLI는 이제 허가된 사용자, 일부 허가된 사용자만 이 점프박스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UI에서 편리하게 바로 하실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권한을 줘야 하지만 점프박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 이외에도 이러한 옵션이 있고 이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는 이제 TMC의 진짜 일부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UI로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어태치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일부 기능 중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 때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이 진짜 단순히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그냥 CLI로 할 수 있는 거를 UI에서 편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확인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장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CLI로 제가 TKG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비교해서 여기서 만들었을 때 좀 더 바로 만들어진 이후에 어태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관리, 정책 관리를 바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계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자들이 소스를 배포를 할 때 쿠버네티스 인프라 자체를 사실 만지는 건 이제 개발자들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 인프라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서비스들이 카탈로그화돼서 제공되는 포탈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좀 땡겨받아서 프로비저닝 받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셀프로. 네,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죠. 여기까지 오버뷰랑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클러스터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고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누어진 이유는 이제 아까 또 개발자가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클러스터 하나를 개발자 한 명이 관리해야 되냐 뭐 이러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좀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이제 개발자는 특정 네임스페이스에만 접근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굉장히 많은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진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임스페이스는 따로 별도로 할당을 해서 대부분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개발자는 이 네임스페이스만 봐도 되고 운영자는 클러스터 전체를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액세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입니다. 조금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어드민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어드민의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롤바인딩 이런 거를 클릭해서 이 dev01이라는 그룹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한 명 한 명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클러스터 어드민 쪽에는 운영자가 한 명 한 명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개발자 그룹들은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어드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자분들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백 기능을 통해서 원래 CLI로 YAML 파일 만들어서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create role binding 이런 버튼을 클릭해서 이 그룹에다가 이 권한을 주겠다라고 버튼 클릭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굳이 YAML 파일 관리 없이도 이런 거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이 클러스터 어드민이고 오른쪽은 개발자,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어드민인데요. 왼쪽에서 파드를 조회했다 하면은 이제 뭐 얘가 쿠버네티스 관리용이든 애플리케이션용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든 파드가 다 뜨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개발자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볼 필요가 없어서 다 조회했을 때는 뜨지 않고 뭐 폴비든 됐다라고 뜨고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용을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조회했을 때는 이렇게 파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어떤 개발자한테는 이러한 기능까지 안 줘도 되는데 주면은 이제 그런 데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권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과 복구에 대한 데모인데요. 네, 이 클러스터 그룹에서 이제 클러스터 하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프로텍션 부분이 이제 백업을 생성하고 복구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 전체를 백업하는 부분, 네임스페이스나 특정 레이블만 백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크네라는 네임스페이스에만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만 백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타겟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리 설정해 놓았던 S3나 컴패터블 스토리지에 백업을 하게 되고요. 백업을 언제 수행할지는 지금 당장 하실 수도 있고 스케줄 백업. 그래서 좀 이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뭐 한 주에 한 번씩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을 설정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백업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쭉 진행이 되고요. 네, 좀 있으면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업을 생성했으니까 이 파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얘네를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자체로 지우면은 아까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백업을 해놓은 거를 이제 나중에 복구를 시키게 되는 것이겠죠. 네임스페이스가 다 지워졌습니다. 네, 네임스페이스를 지우고 네임스페이스가 지워졌음을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성했던 백업을 다시 복구를 하는데 이제 그냥 복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이 웹이나 EKS라는 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클러스터에서 복구하는 옵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복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백업해놓았던 아크메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복구를 하는 모습이고요. 리스토어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컴플릿 상태가 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컴플릿이 되겠고요. 컴플릿이 되면은 이제 다시 CLI로 가서 얘가 진짜 복구가 잘 되었는지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CLI 화면으로 넘어가고 다시 kget ns 하면은 아까 없어졌던 아크메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다시 복구가 되었고 파드도 모두 정상적으로 떠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속을 했을 때도 이렇게 잘 뜬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벨레로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벨레로 혹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CLI로 설정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편리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스 기반 클러스터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git 레파지토리에 있는 특정 폴더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tmc랑 git 레파지토리랑 싱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한 파드, 이 nginx라는 파드가 있는데 얘를 이제 클러스터에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수정사항이 일어나게 되면은 클러스터에도 그 변경사항이 저장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배포를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파드가 하나도 없겠지만 이제 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아까 정의했던 nginx라는 파드가 클러스터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클러스터 구성까지 YAML 파일을 통해서 원래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git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소스에 대한 변경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분들께 장점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nginx 파드가 러닝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TKG와 T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TKG 같은 경우는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일부 기능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탄주 CLI 아까 보여드렸던 몇 개를 빼고는 제가 자세하게 데모를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